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스캠프 영어 선생님 지니어스 이진희 선생님입니다. 자, 동명여고 친구들 중간고사 준비하고 또 치러내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희 반에는 90점짜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90점을 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어려웠을까? 라는 의심이 조금 들긴 하지만 뭐 어렵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년 기출에 비해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학생들이 막 좌절하고 어려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시험 유형, 그 다음에 난이도 분석, 그리고 어땠는지 총평. 그 다음에 대표 문제를 2개 정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유형과 난이도는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1번에서 6번 듣기 유형이었고요. 출제는 여러분들 원래 공부하셨던, 학교에서 공부하셨던 그 수능만만 듣기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시작 시간 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땀 표시를 해놨죠. 그쵸? 자, 이 시작 시간은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시험이 시작하고 나서 바로 듣기 문제를 들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듣기 문제가 안 나오니까 이제 저 뒤에 이제 어휘 문제를 막 풀고 있었겠죠? 그러다 갑자기 듣기가 짜르락 하고 나옵니다. 1번. 이렇게요.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당황해서 1번 혹은 2번을 놓친 학생들이 몇몇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듣기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았어요. 속도가 다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그 듣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빨랐어, 그렇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책 출판사, 능률 출판사를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mp3 파일을 다운받으실 때 잘 보면 거기에 그냥 일반 듣기 모드랑 빨리 듣기 모드가 달라요. 나뉘어져 있어요, 파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대비하실 때 듣기를 한 번씩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이 홈페이지에 가서 빠른 모드를 다운받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듣기 1.0배속 말고 빠른 듣기는 한 1.2배속인가? 뭐 이제 요렇게 조금 더 한 20% 정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따로 이제 녹음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들으시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곰플레이어 같은 거 받아보시면 이렇게 재생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1.2에서 1.3 정도로 맞춰놓고 듣는 훈련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저 뒤에 이제 15번까지가 어휘 추론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어휘 추론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개수로 그리고 좀 더 높은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뭐 7번, 8번, 그 다음에 9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익히 준비했었던 그런 유형입니다. 어색한 어휘를 고르세요. 혹은 어색한 대화를 골라내세요. 아니면 이 단어의 의미로 바른 것을 고르세요.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익히 잘 익숙하게 풀어냈었던 문제인데, 자, 10번에 약간 혼동 발음. 그쵸? 그래서 이제 생긴 게 비슷해서 발음이 약간 비슷한 아이를 이제 구별해라 라는 문제를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단어를 암기하실 때 대충 쓰면서 발음 대충 하면서 그 발음과 그 단어의 뜻을 연결시키면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그 정확한 발음과 이 단어의 뜻을 연결시켜 줘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뭐 딱히 그렇게 특이한 유형은 없었는데요. 자, 14번. 14번은 어휘 플러스 독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는 분명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었던, 여러분 그동안 알려줬었던 그런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 밑줄 쳐져 있는 어휘를 다 알고 있는 친구였으면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좀 길게 독해 지문처럼 나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괜히 질에 겁을 먹고 시간 내에 못 풀까봐, 실제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여러분. 그 시간 내에 이제 시간의 압박에 쫓기면서 읽다 보니까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었던 외부 지문이 등장했기 때문에 좀 많이 당황해서 여기에서 시간을 조금 많이 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었던 거는 이제 17번의 일치불일치 문제, 교과서 문제긴 하지만 난이도 상으로 표시한 이유가 be followed by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선후 관계를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선지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follow와 관련된 표현 저를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굉장히 독해할 때 유용한 팁이 되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A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B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선후 관계만 볼 거기 때문에 막 동사의 3인칭 단수 이건 잠깐 신경 끌게요. A가 따라갑니다. B를. 그러면 누가 먼저 가고 있나요? B가 먼저 가고 있죠. A가 나중에 따라가고 있다. 혹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표현을 해보자면 B가 먼저 가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원인이에요. A가 나중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A가 따라갑니다. B를, 그러면 B가 목적어네. 그럼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서 수동태의 표현을 만들 수도 있겠네. 그래서 B, 그 다음에 is followed by A 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B는 지금 먼저 가고 있는 아이죠, 그쵸? 네, 이 B is followed by A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말로 해석을 한다라고 치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에 의해서 B는 뒤따라진다. 이렇게 어색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B는 A에 의해서 뒤따라집니다. 그럼 B가 먼저 가는 거야? A가 먼저 가는 거야? 선뜻 딱 대답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면요. B, 그 다음에 is followed by A. 비동사 followed by가 나오면 우리는 이 비동사 followed by를 갖다가 합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자. 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고요. B는 A에 의해서 뒤따라집니다. 어색하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 뜻을 갖다가 모의고사를 볼 때 혹은 1학기 기말고사를 볼 때까지 머릿속에 다 이렇게 담고 있을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followed by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A예요. 이렇게 선후 관계를 명백하게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17번 지금 앞에 오는 말, 뒤에 오는 말 순서가 바뀌었어요. 선후 관계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불일치하는 문장이구나 이것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고르기가 나왔어요. 원래 모두 고르기 혹은 두 개를 고르기라는 문제의 개수가 이렇게 많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조금 모두 고르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가 그러니까 보기항이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마음에 위축되는 마음이 들어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것을 조금 어려워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제목 찾기였어요. 네, 하라고 제가 난이도를 주었지만 이것도 여러분 역시나 거의 무슨 문제였다?
어휘 추론 문제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여기 나와서 2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5번도 사실 어휘 추론 문제와 굉장히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25번에는요. 우리 원래 본문에 있었었던 variety 라고 하는 단어를 diversity 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보기항에 출제했어요. 아, 이거랑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요. 헷갈리지 않게 문제를 풀어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29번도 마찬가지죠. 29번에는 원래 우리가 trade, space 뭔가 광고하는 자리를 교환한다, exchange 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trade랑 swap이 똑같은 뜻이다. 뭔가 바꾸다 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굉장히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이 29번인데 혹시나 이 swap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혹시나 이 diversity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다면 조금 어려운 문제로 여겨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부분이 있는 문장을 찾아서 고치세요 라고 했는데요. 틀린 부분이 있는 문장 한 개라 그랬지. 그 하나의 문장에서 틀린 부분이 꼭 한 개일 필요는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모두 찾아 고쳤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사역동사 have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격 보호자를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to repeat을 그냥 repeat 동사 원형으로 고친 것까진 잘했는데 동사의 시제까지 생각을 해서 고친 친구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 2번도 실수, 그쵸? 여러분들께 실수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틀린 게 반드시 하나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제 실수를 했을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셨어요? 자, 서술형 3번이랑 서술형 4번은요, 모의고사에서 나왔었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요 어법을 조금 신경 써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앞에 when 접속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빈칸에 그냥 동사를 쓰시면 안 돼요. 분사 구문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혹시나 그냥 동사 말고 동사 앞에 to를 붙였으면 그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선생님 접속사 뒤에 투부정사 올 수도 있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맞다고 고쳐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접속사 뒤에 동사 원형만 썼으면 혹은 동사에 당연히 뭐 s나 es 붙인 그런 동사의 형태를 썼으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유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서술형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주어 자리에 빈칸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그 주어 자리 뭐 variety나 아니면 아까 전에 힌트를 얻었었던 diversity 이런 단어로 써도 됐겠지만 various 이런 단어로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한번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살펴봤고요. 자, 총평. 어휘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많이 그리고 수준 높게 등장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 문제를 공부할 때 혹은 여러분 능률복화 단어를 외우거나 교과서를 공부할 때 이 해당되는 어휘의 동의어, 반의어, 뭐 유의어 이런 아이들을 여러 개를 찾아서 공부를 함께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독해 문제도요 어휘식으로, 그다음에 어휘 문제도 어휘식으로 나왔었던 시험이에요. 여러분 1학년 때 단어 암기를 굉장히 확실히 하기를 학교 선생님들이 바라고 계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맞춰서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다음에 확실한 내용 파악. 이 중요하다. 확실한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본문의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설명해라. 라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본문을 암기해서는 이제 동명여고에서는
중간 이상의 점수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중학교 때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죠. 그죠?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단순 암기가 통했었던 시절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네. 이거는 너무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외워버려야지. 그러니까 통했었던 때가 중학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동명여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것이 통했었던 그런 유형인데 여러분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려웠어요. 총평은. 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 총평은 어려웠다. 이게 되는 거네. 그죠? 평소에 어휘 공부를 아주 틈틈이 열심히 한 친구가 아니면 시험지를 딱 받고 넘겨보면서 내가 딱 보고 딱 이렇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휘에서 한 문제, 그리고 저 뒤에 독해에서 한 문제 정도를 뽑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이요.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선생님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발음 혼동. 그쵸? 굉장히 헷갈리는 그러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어휘들을 콕콕콕 집어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follow your conscience, whatever they said. follow your conscience 할 때 이 아이가 양심이란 말이죠. 너의 양심을 따라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지 간에 너의 양심을 따르세요. 이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 The roof is leaking even though he recently fixed it. 자, 지붕이 is leaking. 이때 L-I-C-K는 핥다잖아요. 그렇죠? 지붕이 핥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가 최근에 그 지붕을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줄줄줄줄 비가 새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leak. 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이제 혼동어휘로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번. They announced a plan. 자, 그들은요, 하나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to extend a road to the town. 마을로 가는 그 길 정도까지 이상하죠. extend는 정도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마을로 가는 길을 확장하다. extend. 요 아이를 써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지 않아요. 자, 4번. He wondered whether he was really suitable for teaching. 자, 그는 wonder, W-A-N-D-E-R이 오면 요거는 방황하다, 방랑하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wonder 요 아이를 써주셔야 돼요. 그는 궁금해했다. 그가 정말로 그 가르치는 일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궁금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5번. The population of the US expanded greatly during the 19th century. 자, 이 미국의 인구는요, expanded, 지출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썼습니다. 엄청나게 19세기 동안 아니에요. 이것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expand.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펠 하나하나 외울 때 발음에 신경 쓰면서 스펠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냥 영어 단어 보고 한글 쓰고 영어 단어 보고 한글 쓰고 이렇게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서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스펠링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 손으로 써가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21번.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 21번 유형을 보고 다소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때 조금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고급 독해나 아니면은 약간 토플 영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느꼈을 법한 그런 문제가 이제 21번 문제예요. 저랑 한번 같이 볼게요. 박스 안의 문장 중에서 이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의 개수를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박스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A는, B는, C는, D는, E는 이렇게 각각에 대한 설명이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각 알파벳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읽고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So we all know that.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리하를요. 대리하를 보니까 tempers are one of the first things lost in many arguments. 자, 우리의 성질, 우리의 어떤 분노가 지금 많은 그러한 논쟁들 중에서 lost, 잃어버려질 수 있는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lose temper 하면은 화를 내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화를 억누르지 못하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많은 논쟁에서 화를 억누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논쟁 중에 뭔가 나의 화를 억누르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it is easy to say one should keep cool. 자, 말하기 쉽죠. 뭐라고 말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침착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how do you do it?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하십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침착함을 유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The point to remember is that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핵심은요, 포인트는요, 뭐냐면요, 바로 대리하래요. 대리하를 보니까 뭐래요? Sometimes, 가끔씩 in arguments, 논쟁들 속에서 the other person. 자, 여러분, 논쟁은 보통 이렇게 양측이 벌이는 겁니다. 그쵸? 그 이 양측 중에 하나가 나라면 여기는 the other person.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나 논쟁의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논쟁은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하는 것이고요. 한 편이 나면 반대편은 the other person.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논쟁에 있어서 나의 상대편이 is trying to get you to be angry. 여러분들을 갖다가 화가 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번에 해당되는 것은 논쟁에 있어서 나의 상대방, 나의 적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A번 설명을 가서 보니까 맞아요? 네. A,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refers to 하면 뭐뭐를 의미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의 상대. 논쟁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상대를 의미합니다. 맞네요. 맞게 잘 쓰였네요. A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 they. 그러니까 논쟁에 있어서 여러분의 상대편은요, may be saying things.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뒤에서 데리아가 지금 things를 수식하고 있네요. That are unintentionally designed to annoy you. 여러분들을 annoy, 짜증나게 하려고 만들어진 그러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지금 앞문장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있죠. 그렇죠? Trying to get you to be angry. 여러분들을 상대방이 화나게 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다. 와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이랑 다음 문장이 서로 같은 뜻을 나타내주기 위해서는요. unintentionally 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앞에 있는 요 on을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B에 대한 설명인가? 가서 봤더니 맞네요. It is more proper. 좀 더 proper. 적합합니다. 알맞습니다. 뭐가요? B를 갖다가 즉 unintentionally를 갖다가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라는 단어로 교체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번도 맞고 B번도 맞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C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C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y know that. 그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쟁의 상대방은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That if they get you to lose your cool.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들의 침착함을 잃도록 만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말할 거야. 어떤 무언가? That sounds foolish니까 뭔가 바보처럼 바보같이 들리는 그런 어떤 무언가를 말할 거야. 말 실수를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 사람의 어떤 뭐 컴플렉스라던가 저 사람의 어떤 뭐 감정을 자극하고 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침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보 같은 소리를 하도록. So, 그러니까 Don't fall for it.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쳐놓은 덫에 훅 걸려가지고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0번은 빈칸으로 나와 있네요. 뒤를 보니까 You will simply get angry. 여러분들은요. 그냥 단순히 화가 날 거예요. And then, 그리고 그렇게 화가 나면 말이죠. It will be impossible. 불가능할 겁니다. For you. 여러분들이요. To win the argument.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번에 빈칸이 있으니까 한번 채워보고 싶죠. 그쵸? 자,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빈칸 앞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마. 빈칸 뒤를 보니까 너는 화가 나서 논쟁에서 질 거야. 그쵸?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시면 돼요? or 요런 류의 말이 들어가시면 돼요. 빠지지 마라. or 그렇지 않으면 그치?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질 거야.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서는 or가 아니라 똑같은 뜻 otherwise가 등장한 거죠. 그쵸? 그렇지 않으면 그치?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지 않으면 즉 함정에 빠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번에 otherwise 혹은 or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맞아요. 그래서 10번으로 가서 보니까 for C, C에 대해서는요. Otherwise is logically appropriate. 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이 논리적으로 적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10번도 맞아. Otherwise 대신에 뭐 or 이런 표현이 들어가도 얼마든지 맞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a remark may be made to cause your anger. 그래서 어떤 말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죠. 상대방이 일부러 여러분들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But 그러나 responding with D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is likely to be most effective. 제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D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겠어요? 아주 커다랗게 보면 침착함이 되는 거죠.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D에 들어갈 말 보자. D는 can be filled with 채워질 수 있습니다. A cool answer 침착한데도 벌써 맞았네. 그치? That focuses on the issue raised. 자, 제기된 그러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침착한 대답이 들어가면 맞겠다. 맞죠? 그쵸? 침착함, 함정에 빠지지 않음, 이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A, B, C, D 다 맞네요. 그쵸? 맨 마지막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indeed, 진짜로요. Any attentive listener. 자, 모든 그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그러한 청취자들은요. will admire the fact. 자, 그 사실을 굉장히 높이 칭찬할 거야. 근데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이에요? That you didn't rise to the bait. 여러분들이요, 그 미끼를 따라서 올라오지 않았다. 즉, 미끼에 걸리지 않았다. 즉,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칭찬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미끼를 물지 않은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계속해서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몇 번이 정답, 몇 번이래. 2번.
이는 means 의미합니다. kept your temper.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화를, 썩미를 계속해서 침착한 상태로 억누르는 것이니까 정답은 A, B, C, D, E 다 맞아요. 5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 여러분 특히나 중학교 때처럼 그냥 단순 암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혹시 이 지문을 다 외운 그러한 친구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뒤에 C번 이렇게 이 부분이요. 원래는 어디에 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앞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쵸? 지금 문장의 순서를 바꿔놨어. 문장의 순서를 헤집어 놓고 논리관계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르륵 문장을 다 암기했었던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앞에 있는 거랑 합쳐가지고 이게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끊어서 학교 쌤이 순서 맞추기 문제로 출제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랑 다른 순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본문을 암기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이 논리관계를 잘 따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로 또 써있네요. 확실하게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하면 안 돼요. 어떤 친구들은요, 제가 어떤 전략까지 봤냐면 순서 맞추기가 너무 안 돼. 근데 보통 순서 맞추기가 나오면 이제 보통 한 7에서 8문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B, 두 번째 문장은 A, 세 번째 문장은 G, 네 번째 문장은 S 이러면은 B, A, G, S 이렇게 외우는 친구도 제가 봤어요. 문장의 순서가 워낙 안 외워지니까 그 문장 순서랑 문장 넣기 있잖아요. 이런 거 못하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이 지문은 너무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선생님. 그냥 각 지문의 첫 번째 알파벳을 외우려고요. 이런 친구도 있는데 이런 친구가 방금 전과 같은 문제 보면은 당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 당황하겠죠. 본인이 암기한 순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순히 본문의 내용이나 아니면 본문의 순서 같은 것들을 기계적으로 암기해서는 여러분 이제 중급 이상의 점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하위 점수만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동명여고에서. 또 기말고사가 이렇게 중간고사가 조금 어려웠으니까 기말고사 조금 쉽게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니요,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확실하게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기말고사 대비를 하면서 신경 쓸 건 뭐냐면 어휘 추론 대비하는 겁니다. 유의어, 반의어, 혼동, 발음, 어휘 같은 것들을 열심히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수업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유료로 사서 여러분들에게 배급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입력하고 들어가서 발음을 들으면서 스펠도 맞춰보고 그 다음에 뜻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학원에 매일 올 수 없기 때문에 맨날 단어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커다란 단점이었는데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휘 추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 부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휘 추론 대비를 잘 해서 우리 기말고사 때는 완벽한 점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듣기 어휘도 여러분들이 틈틈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듣기 맨 처음에 물론 약간 빠른 속도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안 들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듣기가 안 들렸다라는 것은 그 듣기 영어 그 남자 톰과 수잔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어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빠른 배속으로 듣기가 나와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듣기 어휘도 이 능률 복화랑
교과서 어휘 대비하는 거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뒤에 보면 다 어휘 나와 있거든요. 해설지에도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베이스캠프 친구들은 제가 이 듣기 어휘마저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다 같이 외울 예정이지만 혹시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한다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나와 있는 그 듣기 어휘를 좀 꼼꼼하게 발음을 들어가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뭐 어떻게 시험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낙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항상 기말고사에서 만회가 가능합니다. 중간고사 뭐 나만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 문제가 어려웠으면 다 못 봤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그런 그 쓰라린 여러분들의 점수를 이제 알려주는 어떤 그런 리마인더로 삼으시고 이제 기말고사에서 내가 점수를 높게 받아서 뒤집겠다. 나는 기말고사에서 등급을 올리겠다. 그래서 1학기 등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대비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